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대란을 유발했던 카카오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2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출시 당시에 광고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카카오가. 예, 근데 1년 반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조 6천억 원 가깝게 광고 매출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본 겁니까?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죠. 예. 10년 전인 2012년에 카카오가 출범을 하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메신저 망을 연결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 망의 독점 횡포를 이용해서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벌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당시에 김범수 회장, 이분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 우리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다, 광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단언해서 광고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광고하지 않기로 해놓고 했으면 회사 재산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런 국민 기업인 이 카카오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정면으로 뒤엎고 있는 사실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서 자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카카오톡을 이용한 카카오톡에 광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카카오 비즈, 카카오 보드 비즈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카카오 이 톡을 열다 보면 광고가 뜹니다. 특히 위쪽으로 많이 뜨는데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조 단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약속 위반이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4,700만 개의 계좌를 갖고 독점을 해서 여기서 광고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까 문제는 다른 IT 기업이 살아날 수익 모델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독점의 전형적인 폐해죠. 카카오 하나만 살고 다른 생태계는 다 죽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전한 언론들도 지금 광고난 카카오의 광고를 다 뺏겨서 언론사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그런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정위가 이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에 커진 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고 또 편법적 지배력 유지 강화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했거든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났을 때 도스텝 당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독점은 우리 사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 대목은 반드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플랫폼 독점에 대한 대책을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일차적인 거, 현재 우리가 폐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카카오가 또는 네이버가 자신의 영업과 대치되는 업종에는 사업 기회에 참여를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홈페이지 내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위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밑으로 처리한다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부동산의 회원사가 카카오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를 완전히 철퇴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경쟁 제한적 갑질, 이것은 그동안에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유형을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 결합과 합병.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카카오도
자기만의 능력으로 이렇게 독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곳에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조금 괜찮다 싶은 다른 회사를 마구 사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플랫폼에서 교통 모든 회사를 하나의 사실은 김범수 체제로 다 거느리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게 기업 결합할 때 승인 기준을 좀 확보하겠다. 자, 가장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대목은 카카오 자체의 독점입니다. 한 이런 플랫폼이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들을 다 장악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셔먼법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되면 회사를 강제 분할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IT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처도 해오지 않았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준을 세우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카카오가 현재 그 먹통 사태를 놓고 보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업에 차질을 빚었던 당시에 이제 유료 멤버십 택시 기사들 이분들을 위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반발 크다고 그래요. 뭐 금액이 좀 적은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제대로 호출을 못 받거나 예.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출이 현재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택시 매출이 나흘 동안 10% 이상 떨어졌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작 카카오가 주기로 한 것은 하루 어떤 이 단순 분할 제도를 적용해서 택시에 대해서는 7,550원, 그것도 카카오의 유료로 서비스 요금을 내고 가입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7,550원을 주겠다. 그다음에 이 멜론이라고 하는 오디오 서비스, 거기는 1,500원을 주겠다. 예. 이런 조처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는 그야말로 무슨 장난하는 거냐? 그죠, 뭐 그런 마음인 거죠. 예.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예, 또, 그런 어떤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주는 것으로 그동안에 적어도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맞게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막상 요금 단선 일할 제도를 적용해서 많게는 7,000원, 뭐 적게는 3,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 뭐 이 대목에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볼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가 이게 쭉쭉 좀 떨어지다가 또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물가에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달이 되면 이제 물가가 정점을 치고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면 예. 물가는 10월 달에 잡힐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는 8월 달까지 좀 떨어지다가 9월 달에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하락 추세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WD배 형태인지 아니면 또 제2차 폭발인지 다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가 물론 상승폭은 지난달에 비해서 커진 것이 뭐 0.2% 정도 높아졌지만은 그러나 일단 자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쭉쭉쭉 내려와서 9월 달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까지 갔던 것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 얘기는 물가가 결코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시사해 주는 것이고요. 예. 이 생산자 물가는 제조업체들 간의 물가입니다. 요게 시차를 두고 3개월이나 6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나 도매 물가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가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아주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게 좀 있다가 소비자 물가 반영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된 요인이 가스 요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스가요? 예. 네. 그다음에 전기료. 근데 이것은 정부가 올려준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원가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평시에는 물가를 이렇게 가스 요금이나 전기값을 안 올리다가 지금 이 물가 대란이 터지니까 이때 와서 올리는 이런 어떤 물가 관리 시스템이 좀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환율 오른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입을 하면 수입 물가로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생산자 물가에 지금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또 그 밖에도 뭐 배추값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품 가격 오르는 것도 식품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가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 이런 경기 침체의 늪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금리는 내려갈 생각 안 할 것이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금리 올라가면 허리 졸라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소비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늪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그 현재 지금 현재로까지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경기가 지금 과열돼 있다. 그리고 또 이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전월 비로는 좀 얼어붙고 있지만 절대 수준으로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물가 오르는 물가가 장기간 되면 기업이 스스로 도산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 물가 잡느라고 금리를 올리면 도산하면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의 파고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 물가를 효율적으로 잡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데 물가는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이 동시에 지금 이 같이 움직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도 일본 물가는 아직 지금 2% 후반 3%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좀 더 물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가를 잡지 못하면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럴 수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 또 물가는 더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대세 기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계속 오르던 그 피크 상황에서는 조금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방관하자면 물가를 못 잡게 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엄중한 그런 시점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새마을 운동 때처럼 국민들도 한마음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예. 것 같습니다. 자, 기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렴한 값에 기름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 취지가 그래요. 알뜰 주유소인데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면 그 이름을 쓸 수가 없겠네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말을 많은 이 경제인들이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무슨 착한 가격이라든지 예. 또는 정의를 부르짖는데 정의가 가장 없는 그런 정치 집단도 있고 맞아요. 뭐 지금 현재 알뜰 주유소가 있는데 알뜰하지 않은 아주 낭비가 심한 주유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는 알뜰 주유소는 알뜰하게 관리를 해서 그 비용을 줄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싸게 팔한다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여전히 알뜰 주유소 반은 알뜰합니다. 주유소가 이 정유사로부터 원유를 사올 때는 아주 알뜰하게 싼 가격으로 사옵니다. 그까지는 알뜰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건을 소비자에 팔 때 네. 오히려 알뜰 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실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산업부는 뭐 일부 주유소의 일탈이다. 큰 문제가 아니다고 그러지만 알뜰 이름을 내걸고 정부의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더 원유를 싸게 공급받는 알뜰 주유소의 행포를 정부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예.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주유소에 물을 섞는다든지 정품이 아닌 불량품을 쓰는데 이것도 알뜰 주유소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정부는 특히 산업부는 뭐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 물가 대책에 국민의 어떤 새마을 운동 같은 정신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돋버섯처럼 쏟아나고 있는 어떤 일탈 행위 이것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모럴 해저드 좀 없애려면 뭐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저렇게 알뜰하면서 비알뜰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럼 결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그 정보를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그 대목에서 최근 정부가 상당히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박사님이 조언을 좀 정부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